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021년도 예비 종목 중에서도 비주도주의 19개 종목,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기업 분석을 해놓고, 우리가 좋은 종목을 찾고자 여러 번 테스팅과 필터링을 한 결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정도와 그 위치, 그런 것들 찾아낸 그런 위치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거는 뭐, 어떠한 테마에 속해가지고 급등락이 반복되거나 아니면은 뭐 주도주로 뭐 정해져서 계속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런 비주도주를 갖고 있어야 주도주들이 잠깐 쉴 때 우리가 좀 수익을 더 낼 수 있고, 그리고 포트폴리오에 한두 개 정도 구성을 하게 된다면 상당히 포트폴리오가 안정적으로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오늘 리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9개를 종목의 위치들을 한번 파악을 해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LG전자입니다. LG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도 리뷰를 드렸다시피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10만원이라는 라운드 피겨가 이 상단에 있습니다. 이 상단에 있는데, 이 상단에 이 10만원을 앞으로 뚫려는 그런 시도를 어떻게 이 LG전자가 보이느냐가 가장 중요한 이슈고, 생각보다도 지난주에 그 두 마지막 목요일 금요일 거래일이 상당히 좀 의미를 보여주면서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고점 대비 지금 하락폭은 상당히 완만한 그런 상태인데다가, 그리고 조정이 아직 조금 더 남았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LG전자의 매출, 그러니까 실적 관련주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거는 또 내년에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방의 포인트로는 이 양봉의 중심선에 해당되는 이 구간, 이 82,000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현재 위치에서는 위에 상방과 하방의 어디죠?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어,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의 매수는 상당히 이제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제가 이전에도 설명드렸으니까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좀 보시게 되면은 어, 외국 최근에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11월 달부터 들어오는 것들은 이제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렇게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 한 달 동안에 외국인이 40만 주, 그리고 기관은 200만 주의 매도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매도세가 있을 때 조금 더 하락할 수 있는데, 그때의 우리 LG전자의 포지션을 조금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SK바이오팜입니다.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 6개월 정도의 1, 2, 3, 4, 5, 6, 그죠? 12월까지 끝나면은 6개월 정도의 하락 시점이 마무리가 됩니다. 얘는 보실 때 스케일을 이 왼쪽에 있는 점상 스케일로 보시면 안 되고, 이렇게 놓고 보셔야 됩니다. 놓고 보시고, 그러면 급등락이 상당히 있죠. 근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위에 이제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밑으로 빠졌을 때 얼마나 정도 빠질 수 있냐라는 것이고, 제가 판단하는 바로는 이게 어떻게 보면 매수의 포인트의 하나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 뭐냐면, 이 구간이 완벽한 저점 상승 구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저점 상승 구간에서 얘가 지금 무너졌는데, 결국에는 얘는 지금 이러한 추세를 아직 추종을 하느냐, 아니면 이 추종이 무너져서 어, 뭐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느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포인트는 17만원 정도이거든요. 17만원, 16만 9천원 정도.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좀 노려볼 필요가 있다. 조정이 많이 되는데,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셀트리온 제약, 헬스케어 많이 올라가는데, 그게 뭐 어떤 실적 때문에 올라간 겁니까? 그 실적이 정말 우리가 눈에 띄게 좋아서 올라간 겁니까? 아니면 정말 뭐 획기적인 걸 개발해서 올라간 겁니까? 그런 것들이 아니란 말이죠. 기대감, 그리고 성장성 때문에 올라간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을 때 비주류로 저는 SK 바이오팜을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조하셔서 투자하시면 될 것 같고, 얘는 지금 그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좀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어요.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고, 한 달간은 이제, 한 달간은 120만 주 정도 샀고,
그다음에 두 달간은 150만 주 샀습니다. 그래서 한 달간의 평균 거래의 가격을 보게 되면은 18만 1천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이 외국인 평단가가 더 높은 그런 가격인데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10월부터 봐야겠죠. 그래서 10월부터 조금 보시면은 예, 자, 10월부터 보시면 17만 3천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17만 3천 원 정도 위치에서 그 아래로는 좋은 가격대다. 이렇게 지금 제가 체킹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참조하셔가지고 투자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뭐 A전자가 올라도 삼성전자가 올라도 그 다음에 반도체가 올라도 같이 동행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삼성전기를 말씀드린 이유가 바보 같은 거는 삼성전자, 삼성전기를 사면 정말 바보 같은 겁니다. 이거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거는 같이 사는 것보다 삼성전기를 사고 비주류를 하나 더 사는 게 낫든지 아니면 삼성전자를 사고 삼성전기를 안 사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동행하는 종목은 웬만하면 피하면 좋습니다. 이거는 좀 더 보수적인 사람들에게 위한 그런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해지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필요할 때 언제든지 얘를 팔아가지고 물타기를 하거나 불타기를 하거나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고 이런 종목들은 그렇게 좀 이렇게 지수, 그러니까 계좌의 등락폭을 좀 안정시키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하나 넣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아모레 퍼시픽입니다. 갑자기 이거 왜 아모레 퍼시픽 올라가지도 않은 종목을 이야기를 하냐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보시게 되면은 아모레 퍼시픽의 주가 상승이 시작되는 포인트 그리고 여기 좀 보시면은 최대한 이때의 중심선이 15만원을 넘어가지 않은 것을 확실하게 보여줬고 최근에도 보여줬고 그리고 이제 480선과 240선 위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가 경기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중국의 성장세와 경제 성장에 뒷받침되는 것은 화장품이죠. 그래서 저 화장품이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다시 제2의 상승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나 했고요. 또 하나는 매매 동향을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금 아주 지속적으로 정말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은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바닥에서 기고 있는 종목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그런 종목을 매수했을 때 너무나도 쉽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시하지 마시고 일단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한번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넷마블입니다. 뭐 저희 구독자분들 이미 수익을 내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어떠한 액션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이 10% 가까이 나는 이런 기적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위치에서 넷마블은 과대낙폭입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과대낙폭이고 전반적으로 게임주들이 내려가고 있긴 하지만 그거에 비해서 너무 과대낙폭이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좀 보시게 되면은 네 지금 아예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나 뭐 이런 흐름이 전혀 보이지 않고 기관에서 조금 매수를 하지만은 요것들이 나중에 조금만 매수세가 들어와도 16만원까지는 바로바로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왜냐면 이때 많은 분들이 손절을 했어요. 그래서 이 구간이 상당히 이제 마의 구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손절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 들고 있던 사람들은 계속 들고 있으려는 확률이 큽니다. 이해되시죠? 자, 여러분들 여기서 물렸고 여기서 물렸어요. 그러면 주가가 16만원 됐어요. 팝니까? 안 팔죠. 더 올라가 팔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긍정적인 매물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조하셔서 내막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는 제가 항상 계속 강조를 드렸지만 이 12,000원대부터 강조를 드렸는데 벌써 이 12,000원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수익률을 보면 거의 37%, 38%에 해당됩니다. 6개월 만에 37%를 먹은 거면은 최근 주식시장에서 상당히 잘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비주류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LG 디스플레이는 잘 올라가고 있다. 중국 공장 잘 돌아가고 있다. OLED 상대 LGD밖에 없다.
과거 뭐 BOE도 있었지만 마찬가지로 최근에 중국에 반도체 업체들이 망하고 있죠. 파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명심해야 됩니다. OLED는 LGD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제일제당 보겠습니다. 이 LGD 디스플레이의 매매 종합을 좀 보게 되면요. 외국인이 또 어마어마하게 사고 있습니다. 최근에 580만 주 매수를 했습니다. 40일 동안. 한 달 동안에 370만 주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를 보게 되면은 15,500원 정도, 그리고 15,500원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15,500원 해당되는 구간이 이 정도 되기 때문에 그거 감안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체킹을 해놔야 되는데 못해가지고요. 죄송합니다. 15,500원 정도 생각하시고 접근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제일제당입니다. 제일제당은 주가가 쭉 흐르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해외 수출도 있고 뭐 내수도 있고 뭐 경기 방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있습니다. 사실은 주가가 쭉 빠지고 있는데요. 과거 이 상승폭 자체는 뭐 상당히 강했어요. 그런데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잘 눈여겨 보셨다가 한 달 뒤 여기까지 보셨다가 주가가 쭉 내려오는 걸 보세요. 일단은 실적 대비 주가의 위치는 상당히 낮은 위치입니다. 지금 위치는. 그러니까 가격적으로도 괜찮은 위치이나 이 높이에 거의 다 근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조정이 완료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주도주가 쉬었을 때 한번 매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좀 목이 안 좋아가지고 제가 계속 이제 헛기침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조금 듣기 좀 거북하시더라도 이번만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관의 매도세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외국인도 뭐 아직 없습니다. 요게 턴어라운드 되는 시점은 2020년도 정도 돼야 될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이번 달은 좀 관망을 하는 그런 포지션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마트입니다. 이마트 계속 설명드렸지만 이마트는 아마 제2의 상승을 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제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오긴 하는데 힘이 아주 강하게 올라갈 거라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미 이마트는 위에서 물린 사람들의 그런 어떤 강력한 매도의 힘보다 사려고 하는 매수의 힘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그거 꼭 파악을 하시고 대형 유통 관련해 가지고 이마트보다 큰 회사가 지금 대한민국에는 크게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뭐 경쟁사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경쟁사들이 많이 이제 제거가 된 상태죠. 그래서 이거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고 매매 동향 좀 살펴보면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아직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6만원에서 15만원 얼마 안 남았죠. 얼마 안 나왔습니다. 과거로 쭉 앞에 보면 요 시기에서는 9월달, 요 10월달 요 시기에서는 뭐예요? 네, 그쵸. 외국인의 매수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 쉬는 것 뿐입니다, 지금. 그러면은 요 위치를 우리가 확인했을 때 누적 3개월 정도로 확인했을 때 15만원 정도가 지금 적정 주가로 와 있어요. 여기. 이렇게 와 있기 때문에 이 양봉이 지금 사실상 되돌렸습니다. 그래서 15만원 정도로 봤을 때 우리가 웨스트포인트 위치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체킹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호텔신라입니다. 호텔신라인데 이것도 뭐 여러 가지 뭐 이슈가 있고 다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강한 바닥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여기 강한 바닥이. 그러니까 이거는 길게 봤을 때는 10만원, 작게 봤을 때는 95,000원 정도를 보고 우리가 단기 대응하는 것들로 호텔신라를 대응하는 것이 어떤가 라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고
지금 이제 월봉 자체를 보시면은 요게 지금 트렌드의 하락의 상승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갖고 있으면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제 올라가는 폭이 좀 작아요. 그게 이제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인데, 그거 좀 고려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매매 동향을 보시게 되면은, 양매도의 그런 위치에 있고, 잠깐 쉬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매도가 더 있을 때 한번 폭락을 했을 때 한번 기회를 잡아보는 것도, 좋은 위치가 아닐까. 그리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그, 2020년도에 좀 더 볼 종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콜마비에네치도 실적 기반된 그런 종목이지만 많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계속 그 240선이 아래로 당기고 있지만, 제가 판단하는 바로는 지금 현재 위치 정도 있죠. 예, 여기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떨어져 봤자 한 45,000원, 46,000원대 여기를 기준점 잡고 제2의 상승을 노려보는 것도 좋은 위치인 것 같고, 지금 49,200원에서 5만원 라운드 피겨까지 왔다 갔다 거리면서 계속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역시 거기서 음봉이 나왔을 때가 강력한 매수 신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TSE는 최근에 상승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비싼 게 아니라 싼 종목입니다. 그래서 폭락을 했을 때 5만원이나 라운드 피겨를 신경을 쓰시고, 그리고 이때의 중심선 다봉선을 앞으로 쓰시고 횡보를 했을 때 저점에서 매수하는 그런 포인트로 가시게 되면은 상당히 향후에는 더 큰 수익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 서흥입니다. 서흥은 240선까지 좀 내려온 상황에서 거래량이 터진 시점에 하단까지 지금 어느 정도 조정이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이건 거의 조정 완료라고 봐도 무관한 상태인데, 남들의 고통을 지금 여러분들이 한 4개월 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참조를 하셔가지고 매매 투자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방법들이 있죠. 그거 적용하시면 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지금 외국인 기관의 매도세가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는 매도세가 컸을 때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매수세가 들어왔을 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웰렉스입니다. 웰렉스는 이때 양봉 중심선 거치면서 다시 한번 횡보를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얘가 지금 보시면은 신고가를 계속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힘이 계속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더 올라가야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외국인의 매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매수를 하면서 주가가 떨어지는 것들은 상당히 양호한 그런 위치인데, 이 웰덱스 같은 경우에는 고가놀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있는 위치 14,000원에서 15,000원 정도가 가장 메리트 있는 가격대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저점 매수를 진행하시는 것도 괜찮은 위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사이맥스입니다. 사이맥스는 뭐 정말 비주류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5,000원 기준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니셈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장대 양봉의 거래량 터진 것들을 기준으로 잘 보셔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중심선으로 수렴할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서 지금 아직 봉의 길이가 깁니다. 요게 좀 수렴이 되는 그런 순간이 시세또 폭발의 제2의 폭발이 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쌉니다. 싸고 지금 범위 제가 설정해 드렸죠. 그래서 이건 이전에 라이브 때 말씀드렸으니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참조하시고요. 웹젠입니다. 웹젠은 크게 마지막에 상승을 줬는데 이 횡보 구간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4개월 정도, 4개월 반 정도 해당이 됩니다. 근데 위아래 진폭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 지금 현재 있는 중심선 가격까지 잘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은 나중에 지수가 급락했을 때 한번 밑으로 축 빠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때가 가장 큰 매수의 찬스고, 지금은 조금 관망이거나 소량 매수에 해당되는 그런 위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체킹해 놓은 가격은 33,25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정도까지 내려올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내려오면은 그 정도가 첫 번째 포인트가 아닌가 싶고, 그 다음에 K스택입니다. K스택을 보시면은 과거에 2017년도 최고가 거의 근접해 와 있습니다. 근접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치로는 상당히 애매한 위치입니다. 애매한 위치이기 때문에 원래는 이게 상승이 안 났을 때는 매수 찬스였었는데 오늘 좀 이번에 상승이 나와가지고 그렇습니다. 거래량이 좀 많이 안 실렸기 때문에 얘가 횡보로
내려올 가능성이 큽니다. 24,000원까지. 그래서 요 구간 안으로 이제 들어올 수 있냐 없냐를 우리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지금 거래량이 과거에 비해서 실린 것을 봤을 때는 전고점을 계속 갱신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주봉상 양봉으로 들어가게 되면 캐시텍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물린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주봉상 양봉에서 들어갔을 때 매수를 안 하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다음은 이제 메디아나입니다. 메디아나가 장대 양봉 나오고서는 되돌림을 줬는데, 이거는 메디아나의 세력의 특징으로 지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번 더 이런 장난질이 나오면 음봉에서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해주면 상당히 이제 세력들이 짜증내 할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 그 세력을 짜증내하는 그런 매매 방법으로 이건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은 동양 EMP인데요. 이것도 뭐 비주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뭐 이런 것들을 왜 설명드리냐면 좋은 종목을 사야죠. 그러니까 좋은 종목이 아닌 것들은 사지 말아야 되는데, 그거의 원칙을 지키는 종목들이 지금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완전 비주류이기 때문에 뭐 없습니다. 그냥 밑으로 쭉쭉 내려갈 때 사면 되는 겁니다. 뭐 답이 없어요, 이런 거는. 그냥 폭락하면 사는 거예요. 장대 음봉 나오면은 사면 됩니다. 언제까지 사면 되냐면 14,000원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셔가지고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 오늘 19개 종목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참조하셔가지고 조금이나마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2021년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